대통령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돌아오자마자 검찰을 향해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변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인데요. 최진봉 교수님. 네. 비판한 건 맞죠? 검찰을 향해서. 그렇게 보여져요. 네, 그렇게 보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압력이냐 수사적 압력 이런 얘기보다는 잘 아시는 문재인 대통령 인권 변호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조국 장관 관련해서 수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너무 이게 먼지털이식 수사가 아니냐, 또는 너무 이걸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뭐든지 털어서 나오기를 바라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우려의 말씀을 표명하신 거로 저는 보고요. 지금 여기 고민정 대변인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검찰이 지금 상황에서 외부적 압력을 받고서 수사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 전혀 없어요. 거의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그런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권의 침해 문제라든지 아니면 불필요하게 피의사실이 공표되는 문제라는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들이 한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얘기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문 대통령 이외에 다른 분들은 이미 다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여권의 이휘찬 대표도 그렇고요. 다른 분들도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제 검찰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면 대통령밖에 안 남았어요, 사실은. 네. 지금까지 국무총리도 그렇고 이해찬 대표도 그렇고 본인들의 의사를 몇 번 전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대통령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우려를 표명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권이 이제 일제히 엄호에 나선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현정 의원님, 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의 해석을 도대체 어떻게 한번 다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어떤 대통령이 국정 최고 책임자이지 않습니까? 또 검찰을 통할하고 있는 그런 네. 위치에 있죠. 자, 그런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것들, 이것 자체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굉장히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전에 네.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 자신의 아들들이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자, 그럴 때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입장을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그럼 과연 검찰이 무슨 인권 침해가 심각한 문제가 노출됐는가? 예를 들면 고문이라든지 가혹행위라든지 이게 노출되는가의 문제. 또 하나는 지금 검찰 권력이 어떤 절제되지 않고 사용됐다는 그런 정황과 증거가 있는가의 문제. 예. 문재인 대통령 증거 좋아하시는데 그런 증거가 과연 현재 있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이 이 메시지를 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곧 있으면 이제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가 결정이 되는 시점입니다. 네. 그리고 그 바로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조국 장관이 국회에서 지난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 그때 검찰의 수사관 검사와 직접 통화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거는 굉장히 검찰청법 위반에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어제 대통령이 뭔가 조국 장관에 대한 이제 거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 되려 역으로 사실은 검찰을 비난하는, 오히려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일체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고 검찰을 비난했어요. 자,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에서 뭐가 잘못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나요?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과연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 했을까? 네. 결국은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조국 장관 계속하겠다, 어떤 임명 처리하지 않겠다, 아마 이런 의지를,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나타낸 것이 아닌가,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당장 검찰에선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하는 것 같은데 내부에선 수사 외압이다, 이런 불만이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김광삼 변호사님, 네. 검사 시절도 계셨으니까 경험도 있으셨고,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좀 이런 이 메시지를 던진 거 보면 일선 검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자체는 이제 검찰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리고 아마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작심하고 이 경고성 발언을
한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근데 검사들 입장에서는 물론 뭐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이 사건 자체를 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경우 따라서는 뭐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사람도 있겠죠. 검사도 있겠죠. 그런데 네. 아마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격앙된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요. 지금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거 자체가 어떤 뭐 도덕이나 윤리를 떠나서 예. 진실과 관련 없이 이제 정파적으로 진보진의 논리에게 개입이 되면서 굉장히 국론 분열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의 발언 자체는 대통령 발언 자체는 이 정파적 논쟁에 더욱더 불을 붙인 거라고 봅니다. 부정적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후에 향후에 이런 논쟁이 더 격화될 수밖에 없고 이 국론 분열에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좀 타오르고 있었다면 더욱더 불타오르게 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근데 또 검찰 입장에서 한번 보면 이거 자체가 물론 뭐 수사의 압력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떤 체계에서는 이런 압력이 있다고 그래서 또 수사 자체를 흐지부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네. 네. 오히려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더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예. 더욱더 사활을 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봅니다. 예. 사실 문 대통령의 이 메시지가 나오기 전에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했던 검사와의 통화가 불거지면서 외압 논란이 이어졌거든요. 다시 한번 그 발언 들어보시죠. 제가 물론 상태가 매우 나빴지만 그냥 다 끊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지금 후회를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거는 인륜의 문제입니다. 네, 조 장관이 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고 이 강기정 정무수석이 대통령 방미 중에 조용한 수사를 부탁했다 이런 발언도 문제가 됐습니다. 김 변호사님 계속 질문 드릴게요. 검찰 입장에서는 결국 외압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지 싶거든요. 물론 뭐 강기정 수석이랄지 청와대 입장에서는 외압이 아니다. 또 그렇게 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만약에 적어도 대통령이 방미 중에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이거 자체는 사실은 압수수색이랄지 아니면 수사에 좀 속도를 조절해라. 이제 그런 뉘앙스로 들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네. 사실 이제 기자들이나 언론에서는 이 부분이 많이 논란이 됐죠. 그럼 조용히 하라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 어떤 식으로 전달을 했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비판이 있고 논란이 있으니까 이제 강기정 수석은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아니죠. 네. 만약에 내가 전달을 했다고 한다면 그럼 전달 받은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라 이런 식으로 또 페이스북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됐는지 아니면 전달을 않고 단지 이제 묵시적으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대통령이 방미를 하게 되면 사실 이제 방미 성과랄지 대통령 어떤 국정 운영 이런 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사실 네. 방미 중에 있을 때도 조국과 관련된 수사가 굉장히 뜨거운 논점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청와대 입장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다고 저는 예. 봐요. 그렇지만 만약 이걸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본인이 직접 이런 취지의 전달을 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비난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사실 네, 이제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검찰 개혁, 그다음에 특히 이제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조국 장관이 사실 자신의 개혁의 가장 큰 성과로 지적하는 게 뭐냐면 청와대와 검찰과의 관계를 끊었다는 것을 굉장히 큰 성과라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검사들도 예를 들어서 지금 바로 청와대로 못 갑니다. 일단 다 옷을 벗어야 되고요. 판사도 마찬가지고. 그에 따르면서 검찰과 법원의 어떤 직접적인 청와대 연관성을 끊기 위해서 사실 그런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조국 장관도 민정수석에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검사와의 직접적인 어떤 그 검찰과의 라인을 다 끊었다라는 것을 성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강기정 정무수석은 나와서 검찰의 다양한 방면을 통해서 전달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럼 끊겼던 그런 라인을 다시 복원한 것인지 그럼 어떤 노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것인지 지금 사실은 조국 장관을 검찰 개혁을 위해서 임명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이게 상당히 모순적이잖아요. 지금 정무수석은 다양한 조용히 해달라고 그걸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조국 수석은 그것이 자신의 개혁의 성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청와대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다. 라고 과연 넘어갈 수 있는 것인지 만약 이게 청와대의 뜻이라면 이 청와대의 참모는요 결국 대통령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근데 과연 청와대 수석이 저렇게 발언하고 공개적으로 연설한 내용을 청와대가 그냥 개인적으로 의견을 치부한다는 것은 저는 사리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메시지의 뭐 영향력, 파급력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최진봉 교수님, 저는 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조국 장관이 어쨌든 이 수사를 압수수색을 하는
이 검사하고 네.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해당 검사는 굉장히 많은 압력, 이런 부분들 생각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전화한 것 자체는 통화를 한 거, 본인이 전화한 건 아닙니다. 부인하고 통화하다가 부인이 이걸 넘겨줘서 전화가 통화가 된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검사 통화한 것 자체는 부적절해요. 그는 법무부 장관 어떤 의도였든 간에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통화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아까 처음에 국회에서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안 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그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봐요. 다만 그러면 이게 정말 나중에 이제 이튿날 통화하면서 본인이 이제 부인에 대한 어떤 가족의 감정으로 얘기한 거고, 부인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좀 고려해서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걸로 지금 본인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도는 제가 볼 때 의도 자체는 뭐 압력을 가하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통화를 하다가 넘겨줬고 첫째는. 두 번째는 통화하는 내용을 보면 부인의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강조한 걸 보면 이런 상황에서 또 조국 장관이 만약에 압력을 가해 보세요. 저게 그냥 있겠습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 조국 장관도 그 정도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판단 하나를 미스한 거는 통화를 한 자체예요. 그 자체는 제가 볼 때 판단을 미스했는데, 그리고 나서 만약에 전화해서 뭐 이런저런 어떻게 해달라. 물론 반대편의 입장에서, 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압력이 될 수 있죠. 뭐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국 장관의 원래 의도가 압력을 가하거나 압박을 가하거나 수사에 무슨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김건사 변호사님. 그 한국당이 조국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 관련 법에 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거 사실은 이제 수사 개입이냐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이 보면 일종의 뭐 수사 개입이라고 볼 여지는 있죠. 수사 볼 여지 있는데 이게 과연 유법할 정도 수사 개입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런데 아까 이제 최진봉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보면 수사에 개입할 의사는 없었던 걸 보여요. 그런데 그 정경심 교수 전화가 바꿔주니까 본인이 그냥 신정적으로 검사를 바꿔라. 근데 그 전에 본인이 가장이고 일륜이라고 얘기했지만 본인은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전화하는 것도 부적절하지만 검찰 그 당시에 검사 이야기에 의하면 신속히 수사해달라고 몇 번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리 본인이 가장으로서 부인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얘기했다 할지라도 이건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수사 개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명확하게 수사 개입이라고 한다면 결국 검찰청법 위반이 되고 어떤 탄핵의 사유는 이제 헌법이나 법에 위반됐을 경우에 이제 탄핵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 사유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직권남용죄 자체도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지 어떤 진행 자체를 신속하게 해달라는 것을 직권을 남용해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정도 되느냐. 미칠 정도까지는 되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만 수사 개입 자체, 통한 것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여당에서는 이 통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면서 이 검찰이 야당과 내통하고 있다면서 역공을 펼치고 있는데요. 한번 그 얘기도 들어보시죠.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를 할 때부터 윤석열 총장은 주광덕 의원과 매우 친해서 1박 2일로 여행을 다니기도 했었다라는 글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할 때 만난 게 아니고 연수원 다닐 때 7구학번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 연수원에서 뭐 1박 2일 7구학번들끼리 MT 간 적이 한 도서너 번 있었나? 그럴 때 뭐 다 같이 간 거예요. 서로 검사되고 나서 이후로는 특별히 만난 적이 없어요. 네. 이현정 의원님. 여당에서 이렇게 역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주광덕 의원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 후배든 어디든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이런 사실을 알려줬다. 그러니까 검찰과 야당이 내통하는 거다. 이런 식의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 사안의 본질, 즉 장관이 검사한테 전화한 거는 이거는 문제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이 사실을 누가 알려줬냐, 이게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시계를 한 2, 3년 전으로 돌려보시면 정윤회 문건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정윤회 문건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권력 내부의 어떤 문제를 폭로한 게 있었어요. 자, 그때 당시에 청와대가 어떻게 수사를 검찰에 했나 하면 이 정윤회 문건 본안에 대해서는 형사부에서 맡아 수사를 했어요. 근데 이 문건을 유출한 문제는 특수부가 맡아서 했습니다. 결국은 문안 내용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이걸 전달한 사람 누구냐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청와대에서 그 감찰관에 있던 몇 명이 구속이 됐어요.
자, 이 사건과 이 사건은 저는 거의 또 똑같은 상황이라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달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손가락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당시 6명의 검찰 수사관이 있었고 또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목격한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압박으로 느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검사들이라는 게 사실은 수사관들도 내부에 사실은 뭐 자기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통신망도 있고 사실 이런 사실이 그냥 숨겨질 리는 없습니다. 대부분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되기도 하고 아마 주광덕 의원 이야기는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검찰 네. 쪽에서 나오던 이야기를 자기가 완전한 이야기는 아닌데 그중에 한 20-30% 이야기를 가지고 툭 던졌더니 물었다는 거죠. 툭 던졌더니 바로 이제 본인이 조국장을 시인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아마 이런 어떤 뭐 주광덕 의원도 사실은 이제 검찰에 꽤 오래 계셨으니까 실제로 검찰 내부의 소문 자체는 충분히 들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소문을 직접 대정부 질문이라는 자리에서 확인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이 지금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사실 주광덕한테 지금 상황에서 전화해 준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그동안 검찰 수사하던 것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지금 사실은 여당 내 공격은 결국은 이 사태의 본질을 좀 흐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 교수님. 예. 검찰 측에서도 뭐 기자들한테 해명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실 무근이다. 그렇습니다. 그 기자들의 해명 문자를 예. 보냈는데 뭐 내용은 그거예요. 근데 여당이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하는 게 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비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정치권에서는 문제가 생길 때면 여야를 다 떠나서,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도 예전에 여당하고 이럴 때 보면 뭐가 문제가 생기면 연관성 찾아내고 그걸 자꾸 보도를 하고 뭐 발표를 하고 아니면 공격하는 포인트로 삼았던 건 사실이에요. 네. 지금 이제 그 여당 의원도 결국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서 좀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확인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공격하기 위해서 언론에 보도된 어떤 내용, 그게 의혹 수준이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그거 인용해서 얘기하고, 또 보통 어떤 비판하려고 보면요, 기수 찾고요, 어디서 같이 금융 이거 다 찾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계속 공격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권에 저렇게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완벽하게 모든 진실이 파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결고리 찾아고 이래서 이런 거 아니냐라고 의혹 제기하는 의혹 제기하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당연하다는 표현보다는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일이다. 그게 당연하냐 아니냐는 시청자들이 판단하실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 지금 박주민 의원의 행동도 결국 정치적인 행동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래서 여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광덕 의원하고 뭐 윤 총장하고 같은 사업연수원 동기생이기 때문에 동기 모임에서 3번 정도 MT 간 것밖에 없다. 뭐 그 사실이 저는 사실이라고 믿고 싶고 믿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다른 어떤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게 증명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건 아니라고 네. 보고, 한 가지 저는 이제 물론 이현종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 이걸 전화했냐 안 했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발표를 왜 여당 의원이 하냐는 거예요. 네. 저는 그 부분은 약간 검찰이, 만약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검찰이 나서서 이 문제를 제기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수사본부든 어디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건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정치권도 얘기할 말 있으면 하고, 왜냐면 그게 자꾸 이제 의심을 낳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이 뭔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게 사실로 밝혀지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 그 정보를 알게 될까라고. 야당 의원이 말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예. 야당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저것도 야당이 어떻게 알았지 이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하고 수사 관계자만 통화한 내용인데 이게 나오게 되니까, 그렇죠. 차라리 이런 문제는 정말 검찰이 심각하게 생각하면 공식적인 브리핑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발표를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나오게 되면 더 무게감이 실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야당 의원의 입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논란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에서요, 이 친문 누리꾼들 사이에서 뭔가 유행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윤 총장을 향한 이 저주를 담은 주술적 행위, 이런 게 유행하고 있다는데 혹시 이현종 의원님도 네. 이거 보셨나요? 이건 뭐 어떻게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전에 뭐 우리가 장희빈 드라마 보면 그런 데서 뭐 나오는 거가 지금 또 저렇게 누가 아마 올려서 등장하니까 이걸 또 퍼나르기를 해서 또 뭐 그 처벌 안 된다, 뭐 이거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네, 거고, 그렇죠. 근데 뭐 이게 또 친문 뭐 누리꾼들이 있다 또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는 할 수도 하여튼 뭐 없잖아요. 그쪽 사이트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니까요. 근데 이제 참 이게 진영 논리가 극단화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거의 시계가 뭐 수백 년 전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들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지금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일단 자기 진영에 유리한 것만 그냥 그것만 계속 재생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기자지만 이 상황을 보면 좀 객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무시하고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 이야기하고 그걸 몇몇 셀럽들이나 몇몇 사람들이 그걸 확대 재생하면 또 그것이 진실인 양이 통하지고 저렇게 극단적인 저주나 혐오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다가 대통령이 뭔가 중립을 지켜주고 대통령이 뭔가 국정의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대통령이 또 하는 사람을 편드는 듯한 이야기를 해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결국 이제 대통령과 검찰의 대결로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저런 행태까지 저는 나온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사실 저게 뭐 개인적인 뭐 이런 어떤 뭐 장난기 썰인 뭐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겠지만 네. 이런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문제는 이거를 지금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없다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저는 국가적인 불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김관사 변호사 또 이렇게 드는 생각이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수술적으로 해가지고 이 사진이나 저런 걸 유통을 했다. 이거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단순한 저주 이런 것은 뭐 사실은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워요. 네.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모욕죄 아니면 명예훼손이 돼야 하는데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체의 사실을 적시하거든요. 어떤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근데 구체의 사실은 적시하지 않고 그냥 저주만 하는 거예요. 뭐 약간 욕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욕 같은 게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욕죄가 될 수 있고 일반적인 단순한 저주는 죄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걸 온라인 게시판에 적시를 하고 어떤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 어떤 윤석열 총장의 어떤 사회적 평가, 명예 이런 걸 저해시킬 수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본다고 하면 네. 이건 당연히 죄가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봐요. 윤석열 총장이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법적 대응을?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모욕죄는 명예훼손죄는 친구죄는 반의사 불벌죄예요. 그래서 본인이 뭐 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랄지 아니면 고소를 하지 않으면 또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저렇게 아주 극렬 지지자들, 그러니까 극렬 반대자들이죠. 그런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대응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본인이 지휘하는 수사에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대응하지 않고 뭐 본인이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아마 수사 절차에 따라서 나는 계속 앞으로 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저녁 6시에는요,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개혁, 조국 장관 반대라는 이런 요구를 내건 집회들이 잇따라 열리게 됩니다. 최근 시사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조 장관이 이를 악물고 출근한다, 뭐 이렇게까지 인터뷰도 했거든요. 최 교수님, 네. 아무래도 청와대 아직까지 조 장관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을 걸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입장 변화는 없는 것 같고 어제 대통령의 발표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 장관이 물론 이제 어제 발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재판까지 보겠다는 의도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끝나든 어쨌든 법원에 가서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고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조 장관을 뭐 물러나게 하거나 또 본인이 사퇴하게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